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객체입니다.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 4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가 이제 개정판에 대해서 새로 나왔는데요. 그 전에 책보다 글씨도 너무 작아지고 그림도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더니 출판사에다가 이 자꾸 커지면 또 보강이 되는데도 페이지 수는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을 굉장히 작게 글씨. 저는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하기도 한데 제가 노인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결국엔 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페이지가 많아지면 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편집을 다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건 참 훌륭한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새로 바뀐 책은 편집도 훨씬 깔끔하고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3.2절에 그 47페이지에 보시면 객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객체일 텐데 객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자, 아까 앞에서 객체를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3.1절에 객체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논리적인, 다시 한번 정의해 보는 거예요. 자,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건 앞에 말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정의했던 거. 우리들이, 그죠? 개발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어떤 논리적인, 개념적인 단위가 객체이다. 자, 실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단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실세계에 존재하는. 자, 제가 객체 지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 세계와 똑같다. 그죠? 실제 세계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객체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객체는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그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변경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메소드. 양 정의나 이해가 안 되걸랑 메소드라는 말이 함수로 알아들어도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라는 용어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죠? 메소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 이것은 당연히 이게 객체라면 객체 내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데이터라면 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란 얘기죠. 다른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메소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항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는 이러한 단위로 구성이 된다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객체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 객체. 실생활의 아들 객체. 이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데이터를 뭘 가지고 있냐면 자동차, 돈, 좋은 거죠. 술, 더 좋은 게 나왔네. 몽둥이, 신문, 담배,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 아들은 뭘 갖고 있냐면 장난감, 과자, 동화책, 게임기, 비디오, TV 이런 게 자료, 데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객체는 운전을 할 줄 알아요. 그죠? 엑셀에다를 밟고 핸들을 돌려서. 자, 기능이에요. 그걸 우리는 메소드라고 그래요. 돈으로 물건을 살 줄도 알아요. 신문을 읽어요. 또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은 몽둥이로 때려요. 여러분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는 좀 맞으면서 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담배를 피워요, 아버지는. 또 술도 마셔요. 그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술은 뭘 갖고 마세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데이터. 물론 돈 주고 사서 마시지만, 또 집에 있는 술을 마시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운전을 하죠. 돈으로 물건을 사죠. 신문을 읽죠. 담배를 피우죠. 몽둥이로 때리죠. 우리 아들 객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비디오를 본다, 게임을 한다, 이러한 메소드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모델링을 하는 모델자, 즉 개발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어떤 아버지는 절대로 때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아버지는 술을 못 마시는 아버지 객체에게, 명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프로그램이 하나 짜졌어요. 그러면 아버지 객체, 아들 객체가 있어요. 술을 못 마시는 아버지 객체에게 아들이 그날은 명절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버님 약주 한잔 하시죠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기능이 없는데 이 아빠는 술을 마시는 메소드가 없어요. 근데 술을 한잔 하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버지는 술을 못 먹는 아버지인데
술을 마시면 엉망진창이 되든지 아니면 아들 객체에게 에라다 너는 왜 에라 메시지를 내게 하느냐, 그죠? 그래놓고 뭐라고 꾸짖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아들 객체를 만들었어요.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들 객체는 이러한 메소드밖에 없는데, 내가 아들 객체에게 통장을 하나 주면서 야, 이 통장에서 10만원을 빼서 이 계좌번호로 2만원을 붙이고 8만원은 가지고 온나. 우리 아들이 5살이에요. 그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게 바로 에라예요. 그럼 그런 아들 객체는 내가 또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심부름을 할지란다. 그죠? 이런 객체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객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객체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논리적인 단위이지 어떤 물리적인 단위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객체에 관한 이야기를